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는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네, 언제나 그 여행에 함께하는 저는 강남준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여행이 또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저 강남준 씨는 오늘 하루 종일 뭘 하셨어요? 저요, 네. 저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여행할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지도책을 펴놓고.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시군요. 그럼요. 오늘부터 저희가 여행할 나라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하게 되면 우리와는 상당히 가까이 있죠. 그러나 네. 왠지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또 일본에 대해서 극복을 하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잘 알게 되실 텐데요. 네, 우리의 여행을 더욱 알차게 해주실 두 분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의하고 계시는 사공환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슈퍼탤런트 방혜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스튜디오가 원해졌는데요. 일본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묘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요. 예. 방혜영 씨는 어떤 인상을 느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네, 저 역시도 일본 하면은 그리 개운하지 못한 인상인데요. 네. 아마 지난 과거에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독도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에 대해서 이기려면은 일본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을 계기로 여러분들께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자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참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 각오만큼이나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여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국가가 성립된 것도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국가가 성립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최초의 국가가 성립됐습니다. 아, 그러다가 무사들이 지배하는 막부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재와 같은 어떤 정치 체제가 수립이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과 같이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여행길에 올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출발! 세계로! 이웃나라 그러나 왠지 멀다는 느낌이 나는 일본. 도시가 지금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는 아시아의 뉴욕, 파리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현대 일본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을 단시일에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네, 2차 대전 때 폐허가 되고 패전국이라고 보기에는 참 너무나 엄청난 발전을 했네요. 그렇죠? 네, 이곳은 일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역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역을 모방해서 지은 것입니다. 네, 역시 일본 사람들은 또 모방을 참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도쿄역에는 일본 천황이 사는 곳까지 마루노우치 거리가 뻗어 있는데요. 이 거리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일본 제1의 비즈니스 거리입니다. 네, 사진을 찍고 계신데요. 여기는 관광지인가요? 역시 마루노우치 거리인데요. 에도 시대 유적들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아주 참 자유롭게 이렇게 네. 여유를 갖고 이곳이 바로 황거라고 해서 천황이 사는 곳입니다. 네, 천황은 일본 국민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황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지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네, 천황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일본의 시조신인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유래가 다 있었군요. 네, 이곳은 메이지 신궁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물꼬를 튼 메이지 천황을 기념한 곳인데요. 메이지 천황은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신으로 모셔지고 있답니다. 죽어서까지요. 예. 참 이거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아, 이 다 여기서 또 이제 정신적인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주머니께서는 지금 어린아이까지 안고 오셨는데요. 네, 일본 사람들은 명절이나 아기를 낳았을 때도 이곳을 찾아와서는 복을 기원하는데요. 이렇게 신을 모셔둔 것을 신사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우리 민족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었지요. 네, 그런 적이 네. 있었어요. 자, 저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신관이 아기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신과는 누구에게나 다 축복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의 돈을 낸 사람에게만이죠. 아, 돈을 내야 네. 되는군요. 일종의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일본 국민의 45% 정도가 저런
신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종교를 갖고 있군요. 자, 다시 거리를 나왔는데요.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번화가 긴자거리입니다. 긴자거리는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네. 비싼 곳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제일 비싼 땅에 있는 큐코도 빌딩입니다. 큐코더 빌딩. 땅값이 비싸다 보니 파출소도 저렇게 작고요. 네, 정말 작네요. 저렇게 작은 곳엔 몇 명이나 근무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복잡할 것 같은데도 거리는 참 깨끗하고 아주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한 네, 느낌이 긴자거리는 확 또 우리나라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일본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나라 잃은 울분과 절망을 사귀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만국의 아픔이 스며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긴자거리를 걷다 보면 미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여러 모양의 빌딩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선 또 시계쇼가 벌어집니다. 시계쇼. 예, 네. 4시 정시가 되면 병정들이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네,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이렇게 많이 모였군요. 그런데요, 저렇게 올려다 보면 목이 아프겠어요. 안 해요. 재미있으니까 목이 아픈 건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아프겠죠. 네, 그럴 것 같죠? 이곳은 미츠코시 백화점입니다. 여긴 긴자거리에 있는 건데요. 백화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들어갈까요? 들어왔습니다. 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백화점에서 무슨 연주회가 열렸나요? 네, 고객들을 위하여 백화점에서 매일 2차례씩 연주회를 마련합니다. 그렇죠. 쇼핑을 하다 보면요. 지루하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런 건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고객들을 위한 배려를 한 거죠. 이렇게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을 있게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지나칠 맞아요. 정도라고 할 만큼 친절한 국민이 바로 네. 일본인데요. 여긴 또 놀이동산인가 봐요? 네, 아이들을 위한 놀이동산인데요. 백화점 옥상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에 놀게 하고서는 어른들은 편안히 쇼핑을 즐기는데요. 아이들끼리만 두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전문 선생님이 다 계시군요. 참 배려를 많이 했네요. 네, 엄마들이 마음 놓고 쇼핑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친구들은 쪼로로 앉아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네,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도 신사가 있다는 겁니다. 첨단을 자랑하는 아하. 백화점과 이런 신사가 공존한다는 건 어쩌면 도쿄가 가진 현대와 원시의 두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그 모순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는 풍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도쿄의 두 얼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네. 또 일본 사람들은 모방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방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뭐 좋은 걸 만들면은 금방 그걸 본따서 더 더 좋게. 좋은 걸 만들고 말이죠. 네.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적인 건물에 또 그 미신적인 신사가 있다는 건 정말로 아이러니였어요. 근데 그렇죠? 말이죠. 네. 이렇게 신사가 많은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요. 네, 역시 일본의 어떤 그 지진이나 그밖에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무사들이 정권을 계속 잡아왔었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달래고 그리고 현세적으로도 복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로 신사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종교는 이제 내세. 죽어서 네. 내세에 잘 되는 걸 기원하는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이제 현세의 복을 빌죠. 이렇게 좀 믿고 지성을 다하면 그 자손이나 내가 복을 받겠지. 네. 좀 굉장히 실리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요, 여러분의 꿈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마을 지구가족. 안녕하세요. 박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일본 하면은 그 일본식 연극인 가부키와 또 씨름인 스모를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부키는 어떤 것이고 또 스모는 어떠한 경기인지 저와 함께 여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의 전통 예술 중에서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가부키입니다. 대사와 춤, 그리고 의상이 무척 화려하죠.
도쿄에 있는 가부키자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가부키를 공연하는 극장입니다. 가부키의 본래 목적은 관객을 즐겁게 하고 배우들이 솜씨를 마음껏 펼치도록 하는 것인데요. 차츰 교훈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부키의 유래는 16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쿤이라는 여자 승려가 불교를 풍자한 연기를 했는데 이것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극장 앞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공연 포스터가 있고요. 출연 배우들의 사진도 있는데요. 자,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서 구경을 해볼까요? 정말 화려해 보이죠? 원래는 남자가 여자 분장을 그리고 여자는 남자 분장을 하고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와서는 남자들이 모든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 역을 맡은 배우를 온나가타라고 부릅니다. 가부키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주신구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죠. 가부키의 연기는 매우 특이해서 실제로 그냥 동작을 한다기보다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무척 특이해 보이죠? 이렇게 화려한 무대와 요란스러운 분장, 또 한껏 과장된 모습이 바로 가부키의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식의 민속 씨름인 스모인데요. 스모 역시 일본을 대표하는 독특한 풍습의 운동 경기죠. 중요한 경기에 표를 사기 위해서는 밤을 새기도 한다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스모 선수들은 유난히 큰 몸집이 특징인데요. 그래도 인기는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스모 선수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특별 식사를 하는데요. 많이 먹는 만큼 몸집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이제 머리를 다듬고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런 몸집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의외로 놀라울 정도의 재빠른 동작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번쩍 들었다 내리는 것은 몸에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경기일까요? 상대편의 몸을 땅에 닿게 해도 이기고요.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도 이기게 되는데요. 상대편을 밀어내는 것은 외적을 물리친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스모 선수들은 무척 복잡한 등급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뛰어난 스모 선수를 요코즈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씨름과는 여러모로 다르지만 특히 단 한 번의 경기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합에서 치르는 의식이 무척 길지만 시합 자체는 아주 짧아서 단 몇 초 만에 경기가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제 가부키와 또 스모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나 씨름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죠?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본의 그 전통극인 가부키와 또 전통 씨름인 스모. 예.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아,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그들만의 그 독특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저희 여행기를 또 제출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수도 도쿄입니다. 도쿄 이런저런 거리, 여러 거리들도 우리 둘러보고요. 또 풍속자료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또 일본은요, 네. 그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도쿄는 어느 섬에 있는 건가요? 일본은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라는 4개의 큰 섬과 4천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동경은 그중에서도 혼슈의 허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까? 그럼 허리 부분을 향해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로 출발!
네, 다시 도쿄로 돌아온 엄영소. 저도 왔습니다. 참 멋있어요. 네. 네, 이곳은 일본교인데요. 1911년에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네, 이곳으로부터 5개의 거리가 뻗어나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동경시 도로 원표인데 여기서부터 각 지역의 거리를 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경 기점 어디까지 몇 킬로 할 때, 네. 여기가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중심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여기 무슨 철로 만든 인형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일본교에서 인형을 만들어 파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자칭 시인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시를 쓰시네요. 네, 할아버지의 본업은 시인이고 인형은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인형 만들기는 아르바이트인 셈이네요. 근데 도시가 말이죠.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정말로. 푸르름이 곳곳에 있는 것이 전원적인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네. 상당히 그 안정적이고 말이죠. 네. 도시면서도. 예. 네, 그리고 도쿄 거리를 걷다 보면 자동 판매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공중전화 카드 자동 판매기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공중전화 카드까지도 아주 각양각색으로 무늬가 다양한데요. 네, 일본의 공중전화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통화 길이를 미리 알려주는 표시 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도 배워서 말이죠. 네. 즉각 시대에 좀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이곳은 전기와 전자의 거리 아키하바라 거리입니다. 약 1000여 미터에 달하는 이 거리에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배터리에서부터 전화기, 카세트 같은 모든 가전제품에다가 심지어는 도청기까지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물론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약 20%, 30% 할인된다고 해요. 네. 도청기까지 파는 전자상가. 정말 물건이 다양한데요. 그런데요. 이곳에도 바로 신사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아키하바라 거리 한켠에서도 역시 신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를 조상신에게 비는 것이겠지요. 아하, 참 이거 이런 정성이 곳에 대단하네요. 네. 예. 네, 이곳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대문 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아메요코 시장입니다. 네. 아메요코 시장 어떤 곳인가요? 네, 아메요코 시장은 전쟁에 저 폐해가 되었던 일본이 물자 부족으로 허덕일 당시 몇몇 앙그레상들이 장사를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큰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의 그 비약적인 경제 발전. 자, 이제 발전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는데요. 예. 아유, 여기 1945년에 번호도 있네요. 정말이요. 예? 네, 아직도 이곳에서는 1940년대 옷이라든지 물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말이죠. 네. 여기는 또 어물전인 것 같은데요. 새우도 보였고 일본 하면 또 역시 새콤한 초밥에다 생선회. 이런 재래시장에선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네, 물론이죠. 한글 간판도 보이네요.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추어탕, 매운탕, 자, 네. 서울 총각김치, 전라도 김치. 제일교포들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피땀 나는 노력으로 일군 생활에 터지는 셈이죠. 이곳은 우에노입니다. 도쿄 동북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많이 모여 있는 문화의 거리죠. 네. 참 건물도 네, 예쁘죠? 이곳은 도시 풍속관입니다. 일본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던 그러니까 개화기 시절에 사용하던 여러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표시를 보니까 여기는 목욕탕인가 봐요? 네. 목욕탕이 틀림없네요. 네. 여탕이고요. 예. 또 펌프와 빨래판도 있고 말이죠. 네. 옛날에 쓰던 그 모습 그대로. 저희도 네. 우물가를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네, 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기구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전시품들은 옛것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한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것 좀 보세요. 인형이 너무너무 귀엽죠?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국회 도서관입니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모든 관행물들이 이곳 국회 도서관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레코드나 마이크로 필름뿐만 아니라 시력 장애자들을 위한 전자도서까지 갖춰져 있어서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유용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애자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참 새롭게 들립니다. 네, 일본 사람들은 또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찻집이면 찻집, 전철이면 전철, 이렇게 책 읽는 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일본의 도서 출판율이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렇게 책을 많이 읽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책의 종류도 다양하고 책을 찾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상당히 그 부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런데 일본이 그 독서율이 말이죠. 네.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역시 일본은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그 기록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록 문화의 발달이 곧 그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로 익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자꾸 적어두고 이게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모이면 책이 되고 네. 그러니까 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많으니까 또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면 우선 사야 되겠군요. 네. 사서 집안에 책이 많으면 아무래도 읽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무래도 그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려면요. 또 책이 많이 출판이 돼야 되겠는데 일본의 그 출판 문화의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 최고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그 출판 양이나 종류를 보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도 많이 만들고 또 책도 많이 읽고 네. 또 일본은 그런데요. 이제 누가 책을 만들면요. 네. 각 그 서점마다 도서관마다 그 책을 다 사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내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그 일본에서 나온 잡지라든가 출판물을 보면요, 네. 너무너무 종이도 잘 돼 있고 그만큼 출판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서 책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그리고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요. 네. 뭐 어디든지 전철이니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막 읽는다고 그러는군요. 네. 자, 이제 여러분께 또 선물 드리는 코너가 있죠?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이죠? 자, 방혜영 씨가 선물 준비됐습니까? 네. 네. 지구촌 퀴즈! 네, 지금 도쿄의 한 거리를 보고 계신데요. 자, 문제를 드립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번화가면서 또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기도 한 이 거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기억으로 힌트가 더 어렵나요? 시작되는 단어가 뭐 수만 단어 있잖아요. 네, 두 글자고요. 자, 정답을 아는 분들은요. 네, 자 여기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엽서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은 말이죠. 네. 그 사회보장제도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 네, 역시 국민은 못 살아도 국가는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역시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선진국의 최소 요건인 그 사회복지 또 재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못 살아서 거지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기본적인 최하 단위 지방자치단체 시에서도 거지들한테 어떤 뭐 매달 얼마씩의 어떤 그런 생계 유지비를 준다든지 그런 어떤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애 시설, 또 어린이를 위한 시설, 노인들을 위한 시설, 또는 그 치매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시설, 네. 이 아주 세계 최첨단을 걷는 그런 시설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극복하면요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안내를 해주셨고요,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졌다는 건 뭐 다 알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됐었던 도시를. 또 이 찾아가 본 일본은 네. 전혀 전쟁의 진나라라고는 생각이 안 되죠. 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가슴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